지금 이 순간에도 월스트리트에서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를 떠올리게 하는 기이하고도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무려 1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0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자금이 오직 AI 인프라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이를 닷컴 버블에 이은 제2의 혁명이라 찬양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견했던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는 지금 이 현상을 보며 전혀 다른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품이 아닙니다. 자본이 들어가기만 하고 결코 다시 나오지 않는 경제사상 유례없는 블랙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AI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혹은 관심조차 없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는 고지서라는 이름으로 이 거대한 도박의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거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 판을 설계하고 굴리는 핵심 플레이어들을 알아야 합니다. 오픈 AI, 엔트로픽, 일론 머스크의 xAI 같은 AI 개발사들이 있고 이들의 뇌를 만드는 엔비디아와 AMD 같은 칩 제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이나 코어위브처럼 수십억 달러어치의 칩을 사들여 거대한 시설을 짓고 컴퓨팅 파워를 임대해주는 데이터 센터 제공업체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순환의 정점에는 엔비디아가 서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주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픈 AI는 그 돈을 받는 조건으로 반드시 엔비디아의 칩을 사야만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건 투자가 아니라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할인 행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장부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거래가 발표되자마자 엔비디아의 매출은 급증하고 주가는 폭등하며 그렇게 불어난 시가총액으로 다시 재투자할 자금을 만듭니다. 이 순환은 오라클로 이어집니다. 오픈 AI가 오라클과 3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 데이터 센터 계약을 체결하자 오라클의 주가는 하루 만에 36%나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연 매출이 고작 120억 달러 수준인 오픈 AI가 어떻게 3천억 달러짜리 계약을 감당할까요? 바로 이 아름다운 순환 구조 덕분입니다. 오라클은 계약한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고 엔비디아는 다시 오픈 AI에 투자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라운드 트리핑이라 부릅니다. 2000년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앨런 사태 당시 쓰였던 바로 그 수법입니다. 실제로는 돈을 벌지 못하는데 서로 돈을 주고받으며 매출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마법이죠. 이 구조를 유지하려고 리스크를 완전히 가리는 작업도 병행됩니다. 코어위브라는 회사는 엔비디아 칩을 사서 빌려주는데 엔비디아는 고객을 못 찾으면 칩을 다시 사주겠다는 리스크 제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선 망할 이유가 없는 리스크 제로 게임이죠. 심지어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 5%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장을 앞둔 이 회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주문까지 약속했습니다. AMD는 더 가관입니다. 오픈 AI에 자기네 주식을 주당 단돈 1센트에 살 권리를 줬거든요. 단 주가가 오를 때만 행사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아서 오픈 AI가 AMD 칩을 쓴다고 발표하게 유도한 겁니다. 오픈 AI가 AMD와의 대규모 계약을 발표하는 순간 주가는 당연히 폭등하고 오픈 AI는 앉아서 수조 원을 법니다. 서로의 주가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버블의 크기를 인위적으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마존은 엔트로픽에 80억 달러를 투자하며 반드시 자사의 AWS 클라우드만 쓰게 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수조 원을 쏟아부어 자신들의 인프라에 AI 기업들을 묶어놨습니다. 이제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서로에게 베팅하는 다두형 의존 구조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행보도 이 블랙홀을 키우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xAI는 엔비디아 칩을 사고 그 칩으로 훈련시킨 AI 그록은 X 트위터의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 그록을 자동차와 로봇에 이식하죠. 머스크는 테슬라 주주들이 xAI에 자금을 대길 원합니다. 돈과 데이터, 컴퓨팅 파워가 머스크라는 개인의 생태계 안에서만 무한순환하는 자급자족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시장이 이런 행동에 보상을 주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가치는 이제 일본과 독일의 GDP를 합친 것보다 큰 5조 달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를 유지하려면 대중에게 수요가 영원히 증가할 것이라는 환상을 계속 심어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화려한 주가 그래프에 정신이 팔린 사이 조용히 실제 세계의 자원을 장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스톤 같은 월스트리트 사모펀드들입니다.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투입될 자금이 무려 7조 달러에 달할 전망인데 사모펀드들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기업의 90%를 인수해버렸거든요. 사모펀드가 하는 일은 명확합니다. 건물과 인프라를 사서 빅테크에 임대하는 겁니다. 사모펀드는 임대료 수익을 챙기는 껍데기 회사를 만들고 빅테크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자기네 장부에서 빼내어 사모펀드의 대차대조표로 옮겨놓습니다. 사모펀드는 엄청난 빚을 끌어오는 레버리지 바이아웃으로 덩치를 키웁니다. 만약 AI 붐이 식어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떨어지면
사모펀드는 빈 창고와 함께 파산할 것이고 그 피해는 대출을 해준 은행과 신용시장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블랙홀의 비용을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이미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기도 용인, 충남 천안, 전남 나주 같은 지역에 롯데마트보다 몇 배나 큰 거대한 서버 농장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송까지 불사하며 반대하고 있죠. 단순히 땅값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전력 때문입니다. 네이버의 춘천 데이터 센터 각 하나가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은 약 50만 메가와트시입니다. 10만 가구가 1년 내내 쓸 수 있는 양이죠. 카카오, KT, SK텔레콤이 짓고 있는 센터들을 다 합치면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쓸 전력량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름마다 전력 수급 경보가 울리는 나라입니다. 원전 하나 짓는데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데이터 센터는 2년이면 뚝딱 지어집니다.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기업들은 탄소 중립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자체 LNG 발전기를 돌리거나 전력망이 취약한 지역으로 파고듭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이들이 전력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 부족한 전력망 확충 비용과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는 국민 전체에게 분산됩니다. 조만간 여러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찍힐 그 숫자가 바로 AI 혁명의 진짜 대가인 겁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도 허울 뿐입니다. 건설 중에는 수천 명의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완공 후 그 거대한 건물을 지키는 풀타임 직원은 단 50명 내외입니다. 반면 데이터 센터의 핵심인 칩 임대 가격은 벌써 공급 과잉 신호를 보내며 폭락하고 있습니다. 칩 하나에 시간당 3.2달러 하던 임대료가 2.8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많은 운영업체에겐 이미 손해를 보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는 걸까요? 마이클 버리는 빅테크들의 회계적 트릭을 지적합니다. 구글은 조용히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의 수명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려잡았습니다. 이 단순한 서류 작업 하나로 구글은 2023년에만 감가상각 비용을 40억 달러 줄였고 앉아서 이익을 30억 달러나 늘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도 똑같이 했습니다. 빅테크 전체가 하드웨어 수명을 고무줄처럼 늘려 장부상 이익 100억 달러를 뻥튀기 한 겁니다. 실제로는 2, 3년이면 구식이 될 칩을 6년간 돈을 벌어줄 자산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죠. 이건 터지는 버블이 아닙니다. 자본이 감가상각과 부채 상환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입니다. 출구는 없고 진실은 가려져 있으며 문제가 터져도 한꺼번에 터지지 않고 서서히 피를 말리는 방식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처럼 화려한 폭발음은 들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대신 폐쇄된 문 뒤에서 수천 건의 미세한 파산이 일어나며 우리 경제의 기초를 갉아먹을 겁니다. 지금 한국 정부도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 아래 이 거대한 도박에 수조 원을 보태고 있습니다. 삼성은 파운드리에, SK 하이닉스는 HBM 메모리에 사활을 걸었죠. 이건 이제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걸린 자본의 냉전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열차를 멈출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시스템이 누구의 돈으로 어떤 위험을 담보로 굴러가고 있는지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마이클 버리가 모두가 광기에 눈이 멀었을 때 차가운 진실을 봤듯 여러분도 AI라는 화려한 포장지 뒤에 숨은 부채의 민낯을 보셔야 합니다. 이 블랙홀 같은 시스템 안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는 바로 무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긴 이야기를 나눈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시스템이 당신의 주머니를 어떻게 노리고 있는지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AI가 만드는 세상이 축복이 될지 아니면 재앙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축복의 비용은 지금도 우리가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